오늘부터 할 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인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당부를 하자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이 뭐 이런 거예요. 평면좌표, 직선, 원, 이동 뭐 이런 것들인데 도형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뭐 도형의 성질은 아니에요. 도형의 성질은 우리 중3 때 합니다. 뭐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라던가 아니면 원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은 중학교 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 놓으면 걔네들을 나타내는 어떤 방정식, 식을 한번 배워보자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림이 아니라 그래프가 아니라 식으로서 직선과 원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림이랑 전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당부하건대 특히나 이 부분은, 특히라고 하긴 좀 그렇다. 2차 함수 할 때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프랑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림이랑 꼭 연관 지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식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림으로, 이걸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기하학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소한 이 단원에서만큼은 기하학적인 해결 방법을 우선시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풀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게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이제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림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그 도형의 성질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문제 푸는데 이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평면좌표인데, 이것도 이미 우리 뭐 알게 모르게 계속 썼던 거야. 2차 함수 뭐 x축, y축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평면좌표였다고. 그죠? 2차원 x축, y축이 있는 평면좌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는 내분점, 외분점. 공식 기억하고 있을래나?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건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이 여기 나오는 이유는 이제 이 내분점, 외분점 때문에 여기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요 단원에서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에서의 핵심은 요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자면, 평면좌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수직선을 먼저 생각할 거거든요. 수직선 이제 1차원인 거지. 평면좌표는 2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3차원도 나중에 뭐 이과 갈 친구들은 나오긴 나와요. 어쨌든 수직선 위에서 왜 이러냐? 수직선 위에서 점이 두 개가 있어. 요 점을 A라고 보고요. 요 점을 B라고 봤을 때 뭐 어딘가에 원점이 있다고 치고 원점의 좌표를 0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A,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할 거야. 우리가 좌표 평면이면 X좌표, Y좌표 두 개가 있지만 수직선 위에 있으면 좌표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선분 A, B의 길이,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즉 요 길이, 이 길이는 좌표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걸로 봐선 이 길이 얼마 될 거다? B-A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점의 좌표가 A고 요점의 좌표가 B니까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움직이는 점이야. 똑같이 여기를 원점이라고 치고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점을 P라고 해서 얘를 X라고 했을 때 이젠 뭐 할 거냐면 AP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는 가만히 있는 점이지만 요 녀석은 움직이는 점인 거야. 움직인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처럼 A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얘가 A를 지나서 왼쪽 편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P라는 선분의 길이인데, 얘가 0보다 클 때, A보다 클 때는 X에서 A를 빼는 거고, 얘가 A보다 왼쪽 편에 있으면 A에서 X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따로 쓰기가 약간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엇을 동원하는 거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둘이 빼. A 빼기 X라고 하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둘이 빼서 양수분 내비두고 음수분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되지. 그럼 양수를 바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절대값을 씌우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요것도 절대값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절대값이 무엇인지를 소개할 때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한다 라는 거고, 참고로 하나만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건 이게 이제 A와 X의 차이라는 뜻이거든요. 차이라는 건 항상 양수여야 돼요. 1과 5의 차이는 4죠. 5와 1의 차이도 4거든요. 큰 거에서 짠 거 뺀 게 차이야. 차이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말 안 해요. 차이가 3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P점과 A라는 점의 좌표의 차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더라.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있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빼서 절대값을 씌우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얘를 평면으로 가지고 와보면 이것도 아마 여러분 중3 때 다 하기는 했을 거예요. 뭐 요점의 좌표를 A라고 볼까요? 또 요점의 좌표를 B라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건데, 요점의 좌표를 x1, y1, 요점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뭐 하는 거야? 보조선을 긋죠. 어떻게 생긴 보조선이었냐면 x축이랑 평행하게 y축 평행하게, x축이랑 평행하게, y축이랑 평행하게.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밑에 변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사실은 평면이지만 수직선인 것처럼 생각해 보면 그냥 x2에서 x1을 빼서 절대값 씌운 녀석이 될 거예요. x좌표의 차이를 보겠다는 이야기야. 그죠?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차이고요. 얘는 누가 될 거냐면 y2에서 y1을 빼서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에요. y좌표의 차이를 보겠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만약에 그림이 뭐 두 점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x1, y1 요게 x2, y2 그랬으면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 뭐 위쪽에 그리셔도 되고 아래쪽에 그리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요 위에 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역시나 x2-x1의 절대값이고 얘도 y2-y1의 절대값이에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는 굳이 구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어차피 차이만 보는 거니까, 길이잖아요. 절대값을 생각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이제 피타고라스 쓸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요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보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얘가 누구랑 똑같다? L제곱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이게 바로 선분의 길이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야.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고 제곱할 거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그 차이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심지어 이거 그러니까 x1 빼기 x2의 제곱, y1 빼기 y2의 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계산할 땐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빼서 절대값 씌운 걸 제곱하는 거니까. 그죠?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게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예요. 내분, 외분. 이 내외는 안쪽 바깥쪽 이야기할 때 내외고요. 분이라는 건 나눈다라는 소리거든요. 약간 이것도 조만간에 다른 표현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일본 냄새가 나는 표현이에요. 뭐 어쨌든 안쪽에서 나누는 거고 바깥쪽에서 나누는 건데, 안쪽에서 나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이렇게 선분을 이었을 때 이 선분 위에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얘를 3등분을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을 찾으시면 돼요. 요 점이 바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의미는 이거야.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1대2가 되도록 하는 점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거리의 B가 1대2가 되는 점 찾으세요. 그런 뜻이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되겠죠. A에서 2칸, B에서부터 1칸 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요 한 칸의 크기는 당연히 다 같아야 돼요. 그래야 저 칸의 개수가 거리의 비율이 될 것이기 때문에 1대2로 내분해. 그럼 요런 점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A와 B를 1대1로 내분할 거야. 그럼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A에서부터의 거리도 1이고 B에서부터의 거리도 1이야 라는 소리니까 사실상 어디 얘기하는 거야? 딱 가운데 이 길이랑 똑같으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우리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점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점도 어쨌든 1대1로 내분하는 점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보고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보고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점의 좌표를 이제 X라고 보자고요. 요 X를 A, B랑 M, N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런 소리인 거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의 B가 M 대 N인 거잖아요. 요 선분의 길이는 X-A고요. 요 선분의 길이는 B-X예요.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자명하니까. 얘가 M 대 N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X-A와 B-X가 M 대 N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어보면 안에 있는 건 BM-MX 밖에 걸 먼저 할 거 그랬네. 밖에 거 먼저 해보면 NX-NAA 네. 안에 건 MB-MX 이렇게 생겼고 X 달린 건 좌변으로 안 달린 건 우변으로 모아보면 MX 더하기 NX가 MB 더하기 NA 이렇게 생겨서 요거 X를 묶으면 M 더하기 N이죠. 그래서 우변으로 넘기면 X는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공식이거든요. 내분점을 찾는 공식. 이걸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미리 해놓은 거잖아. A, B, M, N에 어떤 숫자 넣어야 될지 알고 나면 그거 집어넣어 가지고 X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 공식 유심히 보시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A하고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M 대 N이야. 분모의 M 더하기 N이고 분자도 M 더하기 N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차해서 곱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M 더하기 N, M 더하기 N 그런데 이렇게 교차돼서 BA가 거꾸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의 모양새라고요. 그래서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유도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매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이제 어떻게 급한 불만 끄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는 필히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이거 1대2였으면 M이 1이고 N이 2란 이야기야. 그죠? 1, 2 집어서 찾으시면 되고요. 1대1로 내분하는 거 우리 중점 그랬는데 이건 1대1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M과 N이 다 1과 1이란 이야기거든요. 그 써보니까 어때요?
2분의 a 더하기 b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점 좌표 찾는 건 얘네들이 더해서 반으로 딱 나누는 거였다고. 2분의 a 더하기 b. 그게 중점 좌표를 찾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분점 공식이고요. 그림도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에서 1대 2가 되는 거야. 공식을 좀 이따 다 정리할 거니까. 이번에는 외분 생각해 볼 텐데 바깥쪽에서 나눈다 그랬잖아요. 나눈다는 표현이 약간 이상하거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선분 AB라고 했을 때 이젠 뭐 할 거냐면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할 거다 하거든요. 그럼 내분할 때 눈치챘겠지만 A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고 B에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점을 찾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건 A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고 B에서부터의 거리가 2인 점인데 A와 B의 안쪽에 있으니까 내분 그랬거든. 근데 이건 A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고 B에서부터의 거리가 2인데 선분 A, B의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분이라고 부르는 거고 바깥쪽이라는 건 A 쪽으로 연장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둘 중에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저쪽 편에 있을 거예요. A에서부터는 한 칸이고 B에서부터는 두 칸이잖아요. A에 더 가깝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 쪽 연장선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할 거고 A에서부터 한 칸, B에서부터 두 칸이라는 건 A랑 B랑 몇 칸 차이 나는 거냐면 한 칸 차이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B가 이 점 찾으러 가는 동안에 한 걸음에 A한테 가서 얘네들이 손 붙잡고 같이 한 걸음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바로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될 거다라는 거야. A에서 한 걸음, B에서 두 걸음 가서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점을 찾는 방법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B에서 A까지 가는 동안에 몇 걸음을 소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 칸 차이 나잖아. 그럼 얘가 한 칸이란 이야기야. 그리고 손 붙잡고 같이 한 칸 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몇 개만 더 예를 들어 보면 여기 A, 여기 B라고 했을 때 이번엔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찾을 거야. 그럼 선분 AB 이렇게 있고요. 2대 3이라는 건 역시나 A에 더 가까운 거거든. A는 두 칸이고 B는 세 칸이잖아요. 그죠? 그럼 A 쪽 연장선 위에 어딘가 있을 텐데 둘이 지금 몇 칸 차이 나냐면 한 칸 차이 나. 그러니까 A 쪽 연장선 위에 어딘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한 칸 차이 나. 그러니까 요게 한 칸인 거야. 그 상태로 손 붙잡고 둘이 두 칸 더 가는 거예요. 그래야 A에서부터 두 칸, B에서부터 세 칸인 점을 제대로 찾을 수 있더라라는 소리라고. 그죠? 똑같은 그림에다가 뭐 3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으세요. 이런 거 찾으면 이제는 선분 AB가 여기 있는데 B에 더 가깝겠죠. B는 한 칸이니까. 그래서 이쪽 연장선 위에 어딘가에 있고요. A에서 세 칸, B에서 한 칸인 걸로 봐선 두 칸 차이 나잖아. 그죠?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두 칸을 써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칸의 크기가 요만큼이란 이야기예요. 두 칸 와서 손 붙잡고 한 칸을 더 가요. 바로 요 점이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더라. A에서 세 칸이고 B에서 한 칸 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지 말라고 했는데 서서 들어. A에서부터 이렇게 세 칸, B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차이 나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이렇게 두 칸을 소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공식 얘기할 거고 유도도 할 거지만 말한 것처럼 그림으로 풀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분점, 외분점 그림을 못 그리시면 반쪽짜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상한 공식 같은 걸 막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내분점, 외분점 점을 못 찍으시면 그건 공식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였다고.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뭐 A쪽 연장선 위에 있다고 칠까요? 여기를 P라고 보고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X, 요점의 좌표를 A, 요점의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얘가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는 뜻인데 외분점이에요. 유도를 해보면 이런 거야. 요 길이는 A-X고요. 요 길이는 B-X인데 이것의 비율이 M 대 N이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NA-NX가 이렇게 해보면 MB-MX 이렇게 생겼고 X 달린 거 왼쪽으로 안 달린 거 오른쪽으로 MX-NX가 MB-NA고요. 그래서 여기 X만 남겨두면 M-N분의 MB-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가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유도하는 건 아까 내분점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찾는 거고 당연히 내분, 외분이라는 게 원래 거리의 비가 M 대 N이다를 가지고 점을 찍는 거니까. 그래서 공식은 이런 모양새인데 얘도 아까 내분점 할 때처럼 모양새를 보자면 이런 거야.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세요 라고 하면 M-N분의 M-N인데 얘도 이렇게 곱해서 MB-N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아까 우리 내분할 때랑 완전 똑같이 생겼고요. 뭐만 다르냐면 내분할 때는 여기가 더하기였어. 외분할 때는 빼기로만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로 되어 있으면 내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가 빼기로 되어 있으면 외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외우시면 뭐 두 개 다 써먹을 수 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하기 전에 칠판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면 우리 내분이라는 건 M 대 N 이거 다 거리의 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M이나 N은 0이면 안 돼요. 음수여도 안 돼요. 거리라는 건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거리의 비인 M, N 당연히 0보다 큰 숫자여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될 건 대부분 자연수지만 꼭 자연수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어쨌든 이 거리의 비에 나오는 MN은 당연히 0보다 큰 양수여야 되고요. 외분하러 와서도 마찬가지겠지. MN이 0이거나 음수면 당연히 안 돼요. 거리의 비이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 더. 외분에서는 1대1로 외분하는 점은 없어요. 내분은 1대1이 있을 수 있거든. 거리가 똑같이 딱 떨어지면 되는데 외분은 1대1이라는 게 없어. A에서부터 B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인데 바깥쪽에 있다고? 없지. 이쪽 편 연장선에 있으면 A에 더 가깝고요. 이쪽 편 연장선에 있으면 B에 더 가깝기 때문에 외분점 중에는 A,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공식도 생각해보면 M, N이 둘이 같은 숫자면 분모가 0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런 숫자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분할 때는 M, N이 서로 다른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내분, 외분 요 녀석 수직선 위에 있을 때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거를 평면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 좀 보기 편하게 크게 그릴게요. 요거 Y축, 요걸 X축이라고 하고요. 요 점을 A, X1, Y1, 뭐 요 점을 B,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평면에서도 당연히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선분 이렇게 그어놓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점이야. 요 점의 좌표 찾아보세요. 이런 건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요 점을 P라고 했을 때 요 P라는 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인데 x2, x1이고요.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인데 y2 더하기 y1 이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좌표끼리 따로 내분점 찾으면 되고 y좌표끼리 따로 내분점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삼각형 들어가지고요. 이런 거 살펴보면 x좌표만 살피면 얘하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게 여기일 거 아니야. 이거랑 x좌표 똑같고요. y좌표도 얘하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그게 요즘에 y좌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따로따로 내분점 찾아가지고 좌표 만드시면 그냥 해결된다고요. 그림 제가 굳이 안 그릴 거지만 외분점이라고 다를 리가 없겠죠? 그냥 평면 좌표로 생겼으면 뭐 하나 더 할까요? 쭉 이어서 뭐 이게 m이고 이게 n이 되도록 하는 외분점, 이 점을 q라고 해보면 저 q라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다?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거니까 m-n m-n x2, x1, m-n m-n y2, y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평면이라고 해서 다르게 구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이게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왕 하는 김에 밑에 설명 나와 있는 것까지 다 하고 나서 예제를 한꺼번에 보러 갈게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약간 생뚱맞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게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중3 때 다 했고요. 말한 것처럼 도형의 성질은 다 했으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야.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점의 좌표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삼각형의 중심 몇 가지 배웠죠? 아는 거 다 얘기해봐. 삼각형 중심 아는 거 다 얘기해봐. 외심, 내심. 방금 거기 있는 거 무게중심. 또 혹시 아는 거 있는 사람? 수심 이런 거 있어요. 못 들어봤어? 아주 옛날에는 방심 이런 것도 배웠어요. 안 배우니까 몰라도 됩니다. 수심 정도는 안 배우더라도 가끔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요거는 다음 챕터쯤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요 정도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내심 뭔데? 내심 뭐야? 뭐? 내심 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현준아 내심 뭐니? 내심. 내심의 성질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게 내심의 정의는 내저번의 중심이야. 삼각형이 있고 거기에 내저번을 그린다고 치면 그 원의 중심이 내심이에요. 그 내심의 중요한 성질로 희서 방금 말한 것처럼 각 꼭지점에 각의 이등분선을 이어가지고 만나는 교점 찾으면 걔가 나와요. 좀 다르게 뭐 삼각형의 삼각형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을 찾아도 걔가 나와요.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내심, 외심 이런 애들이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할 건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 합시다. 무게중심이 뭔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원아. 무게중심 뭐야? 무슨 책 써 있어? 책에 안 써 있어. 무게중심 정의.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그건 성질.
정의.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무게중심 어떻게 찾아? 그리는 방법 정도는 알지? 꼭지점. 요걸 이제 마주보고 있는 변, 그래서 대변 그래요. 대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이어요. 이걸 중선 그래요. 삼각형이니까 중선이 3개 있겠죠. 여기서도 중선, 여기서도 중선. 근데 중선 3개를 그으면 항상 한 점에서 만나요. 이 점이 보다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의 정의는 삼각형 세 중선의 교점. 오케이? 세 중선의 교점, 그게 삼각형 무게중심.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2대 1이더라 라는 거야. 얘와 얘의 길이가 2대 1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연두색 분필로 쪼개진 조그만 삼각형 6개는 넓이가 다 똑같거든요. 무게중심이라는 건 실제로 무게의 중심이야. 요런 모양의 삼각형, 이 철판대기가 있다고 치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딱 대고 있으면 평평하게 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무게의 중심이거든요. 넓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6개 넓이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왼쪽만 보자고요. 왼쪽 삼각형 3개. 이걸 밑변으로 하는 이런 삼각형하고 요걸 밑변으로 하는 요런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밑변의 길이는 다르지만 높이가 똑같아. 근데 넓이 비가 2대 1이에요. 그래서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2대 1이에요. 즉 이제 요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보면 B와 C의 중점이에요. 그 중점을 A와 요 중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 그럼 그게 바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실제 찾아보면 x1, y1, x2, y2, x3,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약간 귀찮기만 한데 결론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하고 이제 치울 거야. 외우면 끝나요. 요 점 찾아보시면 B, C의 중점이에요.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중점 좌표 어떻게 찾는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고요. x2 더하기 x3의 절반, y2 더하기 y3의 절반. 이게 요 점의 좌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 우리는?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할 거라고요. 손으로 좀 쓰고 갈까요? x1, y1이랑 x2 더하기 x3 나누기 반띵, y2 더하기 y3 나누기 반. 이거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건 1대 2로 내분하는 거 아니고 1대 2는 여기서부터 가야 1대 2예요. 여기서부터 오는 거니까 2대 1이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아보시면 내분하는 거니까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인데 요렇게 곱하는 거였어요. 이거하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였다고요. y2 더하기 y3을 반으로 나눈 거랑 y1을 곱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분의 x1 2가 약분될 거니까 x2, x3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삼각형 무게중심의 좌표더라. 뭔가 약간 여기서 아름다운 규칙이 발견돼야 돼. 알게 모르게. 뭐라고 말은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중점이라는 건 2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잖아.
근데 무게중심이야. 가운데 있는 점이래. 어떻게 찾는다고?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다고.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 x좌표 3개의 평균값 찾는 거예요. y좌표 3개의 평균값 찾는 거야. 중점이라는 건, 중심이라는 건 그런 의미라고요. 그냥 이 두 점의 중점, x좌표랑 y좌표의 평균값들을 찾는 거야.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무게중심 뭐 하는 거라고요? 이 세 점의 평균값 찾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가운데 있는 값. 오케이? 그래서 요게 무게중심이라는 녀석이고요. 어차피 뒤에 나올 거라서 여긴 안 써 있는데 뒤에 보시면 유형 6번에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다른 대부분의 교재에는 앞에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고 이제 대표 문제 보러 갈게요. 뭐 혹시 책을 펼쳐놓고 보고 싶으시면 유형 6번에 나와 있는 대표 문제 보시면 돼요. 이름이 있는데 뭐 외국 사람이니까 파푸스일 수도 있고 파포스일 수도 있고 뭐 한글로 익숙해요.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삼각형이 있어요. 뭐 이름 없는 막대 먹은 녀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요. 중선,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꼭지점 하나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점에다가 이은 선, 그걸 중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여기다가 선을 그을 거야. 중심 이렇게 생긴 거. 요 선을 중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네 둘이 길이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요 선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공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정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아니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그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 가지고 만든 아주 유명한 공식이다 그런 뜻이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선에 해당하는 아주 유명한 정리라는 건데 A, B, C 요 점의 좌표를 D라고 보면 결론을 먼저 제가 쓸게요.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거랑 AC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거는 AD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거랑 BD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2배 한 거랑 같더라라는 거예요.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거예요. 책에 보시면 우리 유형 6번에 보시면 요거를 이제 D로 안 하고 M이라고 했는데 중이 가운데 있는 거 보통 M이라고 많이 쓰니까 그래서 결론이 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유도하는 과정도 심심치 않게 시험으로 나오니까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얘는 이 문제에 국한돼서 뿐만 아니라 얘를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다는 걸 당연히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같은 걸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좌표를 도입해서 증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제가 이 단어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원아,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기하학적인 의미를 꼭 해석해야 되고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녀석이면 그렇게 푸세요 그랬는데 혹시 그게 너무 복잡하면 식으로 풀어도 돼 그랬거든. 좌표로. 얘가 지금 약간 그런 거라고요. 좌표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란 이야기라서 얘를 좌표 축에다가 요 삼각형을 예쁘게 얹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걸 X축으로 요걸 Y축으로 하는 좌표 축에다가 요 삼각형을 싹 얹었다고 보고요.
각 점의 좌표들을 지정해서 저 공식을 증명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되고요. 요 점의 좌표를 C, 0이라고 할 거야. 굳이 요 중점을 원점으로 한 이유는 얘를 0,0이라고 해야 증명하기 편하니까 그래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얘를 0,0이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가운데니까. 가운데가 0,0이야. 얘가 C면 얘는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꼭지점 4개가 다 좌표가 생긴 거고 그거 가지고 여기 써 있는 각 선분들의 길이를 소문자 A, B, C로 다 나타낼 수 있어요. A, B부터 생각해 보면 요거 두 점이거든요. X좌표의 차이는 A 더하기 C예요. A에서 마이너스 C 빼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B 마이너스 0 너무 허접하다 그죠? 그냥 B라고 합시다. 원래는 여기에 루트 씌울 건데 제곱했으니까 이제 루트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저게 선분 AB 길이의 제곱이 될 거고요. AC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 보면 얘는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AD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하는 건 이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D라는 점의 좌표는 말한 것처럼 0,0이니까. 그리고 BD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물론 그림에서 보면 이거 CD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랑 같아요. 어차피 C제곱 이렇게 생겼단 얘기야.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제곱이라서 전개를 좀 해보면 A제곱이랑 순서대로 B제곱을 먼저 좀 쓸게요. 그리고 C제곱 더하기 2AC 이렇게 생겼고 얘도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AC는 둘이 퉁쳐서 없어지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 두 개가 되거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2배 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2배와 같더라. 이렇게 결론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 증명하는 게 이 좌표를 이용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그림으로 누가 나오냐면 비슷한 삼각형인데 이번엔 이렇게 생겨서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얘랑 얘랑 각도가 같은 거예요. 삼각형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기가 중선이 아니에요. 중점이 아니야. 이거 둘이 각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부르죠.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각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엄청 유명한 공식이야 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 혹시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닮음 이용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죠. 예. 이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요거가 같아요. 이거든.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연장선 쭉 있고요. 얘랑 평행한 선 하나 이렇게 쭉 그어요. 그러면 지금 요 표시한 각도들 얘랑 얘가 평행이기 때문에 요 표시한 각도들이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얘네 둘이 역각이잖아. 이거 둘이 평행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얘하고 얘가 동위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평행하고 선 하나 쭉 연장한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위치가 같거든요. 그래서 동위각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밑에 각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래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 이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요거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삼각형 닮은 비 이용하는 거잖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요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랑 커다란 삼각형이랑 둘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요거가 같은데 요거 대 요거라고 바꿔 쓰는 거지. 어차피 얘하고 얘는 길이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대 요거랑 요거 대 요거 같아요.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거든요. 삼각형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손으로 그려놓은 그림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고요. 문제에서 야 이거 중선이야 라고 말하면 중선 정리 쓰는 거고, 야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의 왜 말도 안 나와, 각의 이등분선이야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어디서 쓰게 될 거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공식 이거라고,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거든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나왔다는 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요 점과 요 점의 좌표가 나왔다는 건 이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알고 이 길이도 알면 요 점의 좌표는 얘와 얘를 이거 대 이거로 내분하는 점이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를 이 선분의 길이들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내분점 할 때 또 나오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들도 앞에 따로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어차피 뒤에 문제 있으니까 미리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할 얘기는 거의 다 됐고요. 이제 문제로 가서 몇 개만 빨리빨리 풀어보고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옆방은 거의 6시부터 계속 수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않아? 체력이 대단하신데? 유형 1번. 점이 2개 나와 있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1에. 안 해도 되겠죠? 좌표 2개 다 나왔어. 물론 A이긴 하지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루트 씌운 게 5루트이다 그 얘기잖아. 산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합니다. 두 번째. 요거는 앞으로 자주 쓸 것 같아서 보고 가자면, 점이 2개 나와 있고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있대. A, B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 A가 여기 있고 뭐 B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P란 녀석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둘이 같아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건데 점 얘가 어디 있대요? 요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이 얘기다.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AP라는 녀석은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이고요. BP라는 건 루트 A-5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인데 얘네 둘이 같대요. 그럼 똑같이 제곱해서 루트 날리고 전개해보면 A제곱 B제곱이 사라질 거야. 그죠? 그래서 알아서 얘네 둘이 같아요 가지고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누구인 거야?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요. B가 2A-7이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이거 만족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 관계식 2개를 연립하셔가지고 A랑 B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애초에 요 B 자리에다가 2A-7을 먼저 집어넣어서 산수하셔도 당연히 괜찮아요. 어차피 대입하는 거니까. 930번은 점이 3개 나와 있고요. 좌표가 아예 다 나와 있거든. 저걸로 삼각형 물어봤는데 봐봐요.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게 뭐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이잖아요. 삼각형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이라는 건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정삼각형이거나 직각삼각형이거나 뭐 아니면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누구랑 관련 있는 거냐면 변의 길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정삼각형이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물론 직각삼각형이면 각도 하나가 직각이란 이야기지만
이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변의 길이 가지고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각각 구해서 변의 길이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야. 저것들 중에 두 개가 같으면 이등삼각형이고 셋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그건 아닌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했더니 나머지 하나의 제곱이 됐네?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봤다는 건 이건 그림 그리라는 이야기 아니고 변의 길이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인 거라고요. 집중. 중요해. 934.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x도 섞여 있고 y도 섞여 있는 녀석인데 최소값을 구하세요니까 2차 함수 생각해 보면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찾는 것도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루트 더하기 루트여 가지고요. 따로따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따로 최소값을 구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이거 x나 이거 x나 똑같거든. 이 루트와 이 루트를 없앨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식으로는 아예 찾을 수가 없고요. 그림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 이제 눈치를 채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하다고. 이것이 그림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뭘 가지고 눈치채는 거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오케이? 꼭 이 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도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야? 그럼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뒤에 오는 건 오히려 딱 보면 대충 보이죠? x-2의 제곱에 y 더하기 1의 제곱이래. 뭐 얘기하는 거야? x, y에서 2,-1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건. 그죠? 이거 거리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럼 앞에 오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0,0이 빠져 있는 거지. 그죠? 0,0에서 x, y까지의 거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0,0에서 x, y까지의 거리에다가 x, y에서 2,-1까지의 거리를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건데 0,0이 여기 있고 2,-1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럼 x, y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예를 들어서 x, y가 이런 데 있다고 쳐봐.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 구하세요라는 말인데 x, y를 좀 더 옮기면 선분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죠? 어디로 옮기면 좋아? 더 밑으로, 좀 더 밑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요만큼 더 밑으로 내려왔다고 치면 첫 번째 그린 거보다 두 번째 그린 게 길이가 좀 더 짧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죠? 어디까지 끌고 오면 돼? 요 선분 위에 어딘가로 옮겨오면 돼. 0,0에서 2,-1을 있는 선분 하나 그어놓고 요 선분 위에 어딘가에 x, y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니까 파란색보다 빨간색 상황이 당연히 더 선분의 길이가 짧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x, y라는 점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 있다고 해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빨간색 선분의 길이 전체고 여기에 있다고 해도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결국 빨간색 선분의 길이 전체라는 거야. 결국 x, y의 정확한 위치는 알 방법이 없지만 그냥 0,0에서 2,-1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두 선분의 거리 길이의 합은 누구와 똑같다? 그냥 0,0에서 2,-1까지 한 방에 그은 선분의 길이와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x, y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냥 빨간색 선분 위에 어딘가에 있다고 치면 그때가 최소인 경우이고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다? 그냥 0,0에서 2,-1까지 한 방에 갔다고 생각하고 그을 거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아,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더하래.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두 점이면 헷갈리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0,0에서 x, y. 그 x, y에서 다시 출발해서 2, -1이라고 해야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두 점 가지고 딱 특정해서 두 점 사이 거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거리는 0,0에서 2, -까지 거리 구하시면 끝나요. 그죠? 이제 얘를 이렇게 그림으로 풀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셔야 그 뒤로 뭔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그 유형제 밑에 있는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요. 루트가 껴있거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그럼 두 점을 지정을 할 때 연결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예를 들면 1, -3에서 x, y, x, y에서 -4, 2 이렇게 하셔야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서 쭉 연결되는 선분이 만들어지겠죠. 이와 굉장히 유사한데 그 바로 옆에 요거 이제 대표 문제 밑에 있는 건데 938번. 이거는 점이 두 개 나왔고 임의의 점 x, p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그냥 x, y라고 할게요. 이번엔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거든. 그럼 PA의 제곱이라는 건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고요. PB의 제곱이라는 건 x-2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인데 이번엔 얘네 둘을 더하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써보면 x-4의 제곱, y-2의 제곱, x-2의 제곱, y-6의 제곱이에요. 앞에 거랑 다르다는 게 보이죠? 앞에 건 여기에 루트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풀었는데 이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했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졌고요. 이제는 전개해보면 x끼리 y끼리 뭉쳐진다고.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아까 전에 문제는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 당연히 같은 x인데 하나로 합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푼 거였다면 얘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전개해가지고 합치시면 알아서 x 2차, y 2차 식으로 딱 분류가 될 거라고. 해보면 빨리 계산해보면 x제곱이 여기 두 개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고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야. 숫자 나중에 좀 이따 계산할게요. y제곱, y제곱이니까 2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18y야. 그리고 남는 숫자가 16에 4에 56이에요. 66인가요? 24에 뭐야? 36, 60이네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전개를 다 해보면 얘는 x는 x 나름대로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고 y도 y 나름대로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x 완전제곱 더하기 y 완전제곱 하고 남아있는 찌꺼기가 알아서 최소값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저거랑 반대로 그림으로 못 풀어요. 그림으로 못 푼다고 이건. 그죠? 얘는 x, y를 특정할 수도 없고요. 식으로 못 풀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동원해서 푸는 거거든. 이건 P, Q, P라는 점의 좌표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식으로 찾으셔야 그 점의 좌표가 어디인지 나온다고요. 제곱하는 거라서. 거리를 제곱한 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둘이 약간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유형 6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다. 그죠?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칠판에 다 증명했던 거거든요. 살펴보시고 다음 뭐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찾는 건데 공식만 잘 외우고 계시면 요 유형은 해결이 돼요. 942번 요건 눈으로만 보고 갈 텐데 점이 두 개 나왔고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찾으래. 공식 외우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푸는 건 공식 쓰는 거니까 공식 외우시고요. 외분한 점도 마찬가지죠. 2대 3 외분하는 거니까 공식 찾아보시면 되고요. 공식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고. 선분 PQ의 중점 찾으래요. 중점 찾는 것도 또 더해서 반띵하는 거니까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대신에 옆에 있는 거 946번 요 녀석은 이게 아이고 이 위에 보시면 뭐라고 막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지 마. 이거 보고 하지 마. 엄청 헷갈리거든요. 이거 보고 하지 마세요. 얘는 그림 그리는 거야. 제발 위에 거 보고 하지 마요. 응용이 안 돼. 나도 헷갈려 보고 있으면. 이건 이렇게 봐야 돼.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어쩌고 저쩌고야. 그럼 찍어보자고요. A, B, 선분 AB. 이거의 연장선 위에라고 했으니까 연장선이면 이쪽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 연장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연장선 위에 3AB랑 2BC가 같대. AB라는 선분의 길이와 BC라는 선분의 길이의 B가 2대 3이다. 그 얘기죠. 3AB랑 2BC가 같다는 건 실제로 AB와 BC의 비율은 2대 3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비례식 풀면 3AB가 2BC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자, AB는 딱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 AB의 길이를 2라고 하면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3이래.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2라고 하면 즉 한 칸을 이거라고 해버리면 B에서 C까지는 3칸이라는 거야. 그럼 B에서 C까지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요 녀석이 C일 수도 있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와서 요 녀석이 C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C가 될 수 있는 녀석이 이렇게 두 개라고. 어이구. A에서 B를 2, B에서 C를 3이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두 칸을 쓴 거니까 한 칸의 크기가 정해진 거고 그걸 B에서 C까지 3칸 간다고 했으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면 절로 3칸, 이쪽 방향으로 오면 이쪽으로 3칸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고 나서 이 C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얘는 A에서부터는 실제로는 한 칸이고 B에서부터는 3칸이기 때문에 A와 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분점이에요. 그럼 이 C는 A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칸이고 B에서부터 하나, 둘, 3칸이니까 이건 A, 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C라는 점이 될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찾으셔야 돼요. 두 개를 다 찾아서 이제 X좌표가 양수인 녀석을 고르면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림상으로 보면 C라는 점이 될 수 있는 점은 이렇게 두 개더라라는 거야. 이걸 요렇게 생겼으니까 3 요거 두 개 빼가지고 3-2대 3이고 3 더하기 2대 3이 이렇게 외우시면 망한다고요. 안 외워져. 절대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림 그려서 보세요. 위에 있는 거 이 위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대충 그림으로 그려서 몇 대 몇인지를 잘 파악해 보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걸 막 무조건 공식에다 때려 넣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게중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삼각형 무게중심이요. 이 삼각형 무게중심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식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응용하는 문제가 몇 개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뭐 958번이라던가 또는 957번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오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다음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도 이름이 없는 이게 삼각형을 확장한 거라서 여기서 잠깐 나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없는 녀석이면 딱히 여기선 써먹을 게 없고요. 사각형 중에 이름 있는 첫 번째 사각형이 누구냐면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이 뭐야?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뭘 사다리꼴이라고요? 사다리처럼 생긴 거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에요. 중학교 졸업은 했지. 한 쌍이 평행하면 사다리꼴이야. 그 다음 사각형이 누구냐면 두 쌍이 평행한 거예요. 두 쌍이 평행한 건 평행사변형 그래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직사각형 아니면 마름모지. 두 쌍이 평행한데 두 쌍이 평행하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거든요. 평행사변형은. 근데 하필이면 각도가 90도야? 그러면 직사각형 되는 거고요. 하필이면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그럼 마름모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성질을 짬뽕하면 누가 되는 거냐면 정사각형 되는 거라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 정도인데 사다리꼴도 안 나온다고요. 왜 그러냐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말했지만 두 쌍이 평행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각선을 그어보자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어쩐다? 만난다. 어디서? 중점에서. 이 초록색 대각선과 파란색 대각선이 만날 건데 서로가 서로를 2등분 하더라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점의 중점과 요 두 점의 중점이 같아요. 그런 소리니까 만약에 좌표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 둘의 중점이랑 요 둘의 중점이 일치해요 가지고 얘를 찾으면 된다고요. 그죠? 마름모라고 다르겠어? 똑같지. 이 성질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변의 길이마저 같은 게 마름모이기 때문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다음 시간에 원래 얘기할 거지만 조금 더 중요하게 나오는 걸로 누가 나오냐면 초록색 대각선이랑 파란색 대각선 당연히 서로를 2등분 하기도 하거니와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죠. 그죠? 그래서 마름모라는 건 대각선 입장에서 보면 이 평행사변형에서 만나는 이 각도 자체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까지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마름모니까 뭐 변의 길이 다 같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끌고 가는 거지. 그죠? 이 정도는 당연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나오는 건 중점이 일치한다. 중점이 일치한다. 변의 길이 전부 다 같다. 이 정도가 이 단원에서 필요한 내용이고요. 이 수직인 건 다음 단원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뒤에 유형업에 보시면 유형 13번에 자취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 요거까지 하고 공부 시간 드릴게요. 너무 길어. 자취라는 건 그 지나간 흔적, 발자취, 그 얘기하는 자취거든요. 그 지나간 흔적을 찾으세요야. 이 위에 있는 걸 만족하는 점의 자취잖아요. 이거 만족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에 막 찍어보면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 그림을 나타내는 게 누구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것들을 만족하는 점, 얘를 찾을 거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자취, 요 주인공의 좌표를 항상 소문자 x,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얘네 둘 사이의 식을 찾으시면 되는데
봐요. 요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고요. A, B를 2대1로 내분한대요. B는 가만히 있는 점이야. 그죠? A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A는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니까 얘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움직이는 점이고 얘도 움직이는 점인데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움직이는 점이야. 이건 내가 찾아야 되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고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움직이는 점이라서 보통 얘를 대문자 x, y라고 둬요.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라고 둘 건데 이건 내가 찾아야 하는 점이고 이건 문제에 나와 있는 점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문자 x, y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y라는 건 3x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찾아지겠죠. 이게 대문자 x랑 대문자 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 대문자 x, y랑 소문자 x, y를 연결해주는 식이 하나 있지. 그게 누구냐면 얘네 둘을 2대1로 내분하는 게 얘더라. 예요. x, y랑 3, 2를 2대1로 내분하세요 잖아요. 그럼 x좌표는 뭐 되는 거야?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인데 요렇게 곱할 거니까 2 곱하기 3이랑 1 곱하기 x 이렇게 생긴 거고 y좌표는 똑같이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인데 또 이렇게 크로스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는 3분의 x 더하기 6, y는 3분의 y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어요. x는 3분의 x 더하기 6, y는 3분의 y 더하기 4. 그래서 이게 소문자 xy랑 대문자 xy 사이의 관계인데 요거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야. 3을 1위로 넘기고요. 6까지 넘기면 대문자 x는 3x-6이랑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문자 y는 3y-4랑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 이거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여기다 넣을 거예요. 3y-4는 3에 3x-6 더하기 2 써놓으니까 뭐 됐다? 소문자 xy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지더라. 3y는 9x 18 더하기 2 더하기 4. 요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다. 그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y는 3x-4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취라는 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원에서도 나오고 뭐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요. 구하는 방법 맨날 똑같아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점 소문자 x, y, 문제에 나와 있는 점 대문자 x, y.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찾아서 대문자 x, y의 식을 소문자 x, y 식으로 바꿔치기만 하시면 답이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풀어보시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네. 연습을 좀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닌 단원인데 하다 보니까 한참 길어졌네요.